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탐라해상풍력발전소, 가시리풍력발전소,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 방문한 김나연입니다. 예, 저는 기후변화 외길 인생 20년, 태양광 발전소 6년, 전기차 6년 차 김재석입니다. 네, 저는 기후변화 팟캐스트 전문 방송인으로서 호사가 캐릭터를 원했지만 지금 구독자가 2,000명대로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 실망한 차윤탁입니다. 네, 김나연 선생님 어떻게 발전소 쇼핑을 다니시나 봐요. 어제 발전소를 많이 보러 다니시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 얘기. 아, 네, 그런가요? 네. 제가 발전소를 살 돈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가서 좀 이런 곳을 방문을 했는데, 네. 신기했던 게 이제 해상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파도 소리 같은 백색 소음 때문에 이게 네.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예, 풍력 발전소가 좀 소음이 심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근데 있었는데. 실제로 배를 타고 나가진 못했는데 그날 날씨가 좋지가 않아서 네. 배를 타고 나가서 바로 아래에서 들어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상풍력도 이제 가봤는데 아무래도 소리가 나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제 가시리라는 곳에 축사가 바로 그냥 같이 있어요. 축사랑 발전기랑 같이 있고 제가 이제 같이 전기차를 타고 가시는 팀원분이 이런데 이제 축사가 근처에 있으면 소가 유산된다는 얘기가 있더라. 스트레스 받아서 풍력 예, 발전소 때문에. 그런 소리나 아니면 그림자가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가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실제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고 그게 약간 가짜 뉴스 같다. 이게 네. 뭔가 검증된 뉴스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괴담이 되게 많아요. 예, 네. 태양광 발전소 저도 하지만, 반사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둥. 그 얘기 저도 들어봤어요. 예. 아니, 근데 전국적이 아니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항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되게 유행처럼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 반사해서 눈이 부시면 선글라스 끼시면 되는 거기도 하지만 좀 상식적으로 많이. 아니야, 일단 반사가 안 된다고. 그렇지. 빛을 흡수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원리가? 반사 되지도 않는데. 네. 반사된다고 하고. 공항마다 막 태양광 설치하는데. 네. 얼마 전에 어떤 매체에서 태양광 설치하면, 새만금에 설치하면은 거기 근처에 있는 미군 부대가 이제 항공기 이런 거 이착륙이 어렵다는 둥.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미군이 아니 그런 거 없어요라고 발표도 하고. 미군이 태양광 쓰잖아요. 네, 그럼요. 예. 네. 이게 괴담이 많아요. 네. 예. 요번에 자기소개 좀 평이한 편인데요, 김지수님. 외길 인생 이거 많이 본. 맨날 지금 들었던 누구 때문에 자기소개. 녹음을 2번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나한테 지금 핀잔을 주고 그래. 제가 사실 이게 녹음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30분 신나게 얘기하다가 죄송하다고 하고 지금 다시 녹음하는 중이거든요. 감정을 막 고조시켜가지고 막 나가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조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바짝 엎드리겠고요. 네, 오늘 또 저희 팟캐스트에 후원을 이렇게 또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명상컴님이 이제 2번 정도 후원해주시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참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 블로그에 그 이벤트 소식이랑 후원 인증도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또 본격 구독자 스토킹 방송으로서 한번 네 봤고요. 또 이제 또 드림 오브 네이처님께서 네. 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로 현재 30대 후반 이상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 환경 보존 슈퍼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 이제 92년부터 해마다 많은 가수들이 모여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년 했었어요. 네. 최소한 2번 이상 했었는데. TV로 방송도 하고 근데 이제 외환 위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경제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보다는 스모그, 공장 폐수, 도시개발, 산성비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그거 배웠잖아. 네네네. 이츠 워밍이라는 IPCC 1차 보고서가 나온 지 2년 정도 뒤에 이런 콘서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와 출연진이 엄청 화려해요. 김종진 기타리스트, 신해철 씨, 윤상, 유영석, 신성우, 김종서, 신승훈, 이승환 동시에 나왔고 그다음에 서태지 씨까지 했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레이션도 하고 너무 빠방해. 요즘에 이 정도 레벨로 콘서트 못할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좀 이 음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김지수 선생님? 저는 이제 네. 이때 이 음반 들으면서 그래 이런 문제 내가 해결에 좀 나서야 봐야지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제가 신해철 씨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네. 지석쌤 인생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네. 영향을 미쳤죠. 네, 영향을 좀 미쳤고. 신해철 씨가 이거 기획하셨다. 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김새는 얘기는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나 아무튼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고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환경에 대한 뭐 이 마음이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수들이 모여서 자선 콘서트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다가 환경 해볼까 해서 환경을 했다고 되게 시큰둥하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약간 배신감을 근데 느꼈었는데. 그래도 신해철 씨 같은 뮤지션이 네임드잖아요. 네. 이런 분이 이런 콘서트를 열므로 인해서 그쵸.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맞아요. 요즘은 생각이 바뀌시지 않았을까? 네, 요즘 또 신해철 씨 같은 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런 뮤지션들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또 네. 워낙 대중들이 워낙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니까 뭐 채식하다가 안 하면은 막 그냥 뭐 가서 댓글 달고 막 왜 그러니 이러면서 막 하니까 좀 위축되고 그래서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재생에너지도 괴담에 시달리듯이 네. 뭔가 좀 그러니까 소비를 좀 줄이거나 하여튼 뭐 좀 더 나은 그런 삶 같은 걸 지향한다고 노력하는 분들이 나오면 특히 우리나라 약간 분위기가 조금 좀 찍어 누르는 뭐 너만 잘났냐 내지는 뭐 네가 깨끗해 하면서 이렇게 좀 쥐잡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서양은 좀 안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약간 좋은 일 하네 나도 좀 동참해 볼까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레타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한 변화를 요구하니까 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디스를 하질 않나. 예. 너무 좀 그래. 네, A를 진짜. 갖다가 좀 네. 왜 과하던데.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해서 그 사람들의 그 시장을 위축시키게 하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반박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 이런 후원 콘서트가 이제 네. 해외에서 워낙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라이브 에이드라고 퀸의 그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열심히 공연을 했던 방송이에요. 사실 이게 네. 퀸의 콘서트가 아니었고 라이브 에이드라고 해서 이제 구호 이제 이디오피아의 기아 문제 해결하자고 해서 했던 공연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모금액이 되게 조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 방송 때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하신 이제 네. 신해철 씨 같은 그런 가수분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거 인터뷰 때 모르겠고 그냥 빨리 후원이나 해! 라고 하면서 뭐 약간 욕설을 섞어가지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후원에게 쏟아줬다고 막 그때부터 막. 근데 저희도 조금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원이나 해. 아니요, 그래서 또 1,000원님께서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네. 2019년 12월에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동백꽃 필무렵님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더 춥다니, 팟캐는 재밌는데 기후변화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기후변화는 무서운 겁니다. 예. 네, 기후변화는 사실 무섭죠. 예, 너무 우울하게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약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겁주려고 그런 방송하는 거 아니고, 또 살아남을 사람은 또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그럼, 먹으셔야 돼요, 근데.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뭐 100개씩 받고 구독 취소 안 하시고 이제 남아 계시고 너무 제가 윤탁쌤이 요새 질척대네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네, 질척대는 남자입니다. 아까는 조금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네, 본격 최초 2번 녹음하는 방송 네, 뽀빠살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좀 걱정도 모자라서 울분을 터뜨리셨다는 분이 이제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어요. 이 방송도 울분을 금치 못한다. 어쩜 이렇게 수소차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있냐? 네, 저기 그린피스에 대한 수소차 입장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일단 내연기관차는 아웃. 저희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캐내지도 말아야 되고 캐낸 것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라는 입장인 건 너무 명확하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나 모두 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갈 수 있다면 뭐 괜찮아요. 근데 전기차가 단지 수소차보다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효율이 나쁜 상황인데 비교적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가 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디젤이나 휘발유는 아무리 연비를 계산해도 그게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래도 없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없어지고 그렇고 또 호갱당하는 분들을 좀 없애야 되니까 좀 줄여드리고 싶은 방송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좀 더 낫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서 약간 조금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이 달아주신 댓글에 근데 잘못된 사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서 이분이 네. 오해하신 건 아니에요. 저희가 수소차 단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댓글을 굉장히 길게 달아주셨어요. 제가 아이디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 원래 제가 좀 과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페이스북 제가 혹시 와보시면은 네.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쵸. 전장을 볼 수가 댓글 있는데 전쟁. 네. 네, 제가 손 씻고 살았었는데 네. 간만에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팩트니까 좀 친절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 상황에서 특히 또 약간 산업적인 측면도 감안했을 때 정말 판단 근거를 가지고 괜찮은 기술을 키워줘야 되고 네. 애매하거나 메리트가 떨어지는 기술은 사실은 평가를 공정하게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쭉 쓰신 거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분이 전기차는 단거리에 적합하고 수소차는 장거리에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팔리는 테슬라 모델 3 같은 전기차는 네. 한 500km를 가요. 네. 네. 정확하게 몇 킬로 갑니까? 미국 환경청의 주행거리는 주행거리가 네. 498km예요. 498km. 예. 네. 근데 참고로 그 모델 3 말고 한 뭐 가격이 더 높은 그 모델 S라는 모델은 사실은 거의 600km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좀 더 약간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 물론 비싼 네네. 차예요, 이거는. 네. 근데 넥소는 7천만 원이니까 뭐 어차피. 네. 현대 넥소 같은 경우 그 인증거리가 611km예요. 수소차. 네. 조금 길긴 하네요. 네. 조금 더 길긴 해요. 네.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거든요. 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서도 100km 남는 차를 가지고 단거리 차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그 현대에서 아마 그 투싼 연료전지차 한 몇 대 만들고 네. 그랬을 때는 그게 한 400km 이상 갈 때 그때 나온 뭐 BMW i3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100km 정도밖에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4배를 더 가는 거예요, 수소차가.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말이 진짜 그렇네요. 점점점. 네. 근데 사실 이때도 테슬라는 모델 S라는 차 팔고 있었고 그 차는 400km 정도 갔어요. 네. 그러니까 100km 차에 갔다가 이 전기차는 단거리, 수소차는 장거리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네요. 지금은 이제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렇죠. 500km나 뭐 600km나. 그렇죠. 뭐 500에서 600인데 뭐 단거리랑 장거리를 딱 구분하기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야, 네 차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한 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대구까지 갈 수 있어. 야, 단거리 차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휘발유 차도 그 만땅으로 이제 채워도 막 800km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800, 900? 뭐 차종마다 다르겠죠. 뭐 그렇죠. 예. 네, 뭐 보조 탱크 단 차도 있고. 예전에 디젤 차 한창 광고할 때 난 한 번 채워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한다고 했었고. 1000km 정도 간다고. 예, 그거는 뭐 사실이에요. 예. 네. 자, 근데 아무튼 500km나 600km나 이 정도 차이인 상태에서 수소는 장거리, 전기차는 단거리는 말이 안 된다. 그 이제 미국 같이 땅덩이가 큰 데는 진짜 장거리라는 말이 막 횡단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차든 뭐 휘발유차든 충전 시설이 있냐 없냐가 장거리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중간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수소차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 네네. 캘리포니아만 수소에 좀 꽂혀가지고 지원을 해서 진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든 게 충전소가 딱 40개 정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밖에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뭐 없어요. 아, 한 30개 이럴 네. 거였는데.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네. 수소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내가 몬다 그러면 밖으로 못 나갑니다.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밖으로는 벗어나는 못 순간 나간다. 이거는 그냥 가다가 멈추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얼마나 있어요? 한국에는 한 20개 정도 있죠. 예. 자, 근데
전기차 충전소는 어떠냐? 아니, 전기차는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그냥 횡단을 해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거를 막 몇 시간 만에 하느냐 이런 게 약간 유행이었었어요. 네. 캐논볼 뭐 러시인가 그래가지고 그 한 50시간 만에 주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물론 중간 충전하는 시간은 좀 가지만 어쨌거나 네. 갈 수 있다고요. 그렇구나. 근데 별 차이가 수소차는 없네. 못 가요. 캘리포니아 시내를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단거리네. 오히려 단거리죠. 네. 겨울철에는 전기차 배터리 효율이 엄청 저하된다는데, 이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거 뭐 어느 정도 엄청 저하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하가 되긴 되죠, 그죠? 네, 좀 저하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0km 가는 차가 저하가 되면 한 400km 정도 가요. 예를 들어서 뭐 넥슨 600km 거의 간다고 쳐요. 아마 그 열이 나는 물건이라 그래요, 얘가 연료전지가. 예. 열이 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좀 적은 거고. 네. 네. 그래서 겨울에는 부산까지 가면 충전해야 돼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 뭐 어쩌라고요. 지금 노르웨이의 네. 신차 판매의 50% 이상이 전기차예요, 지금. 절반 이상이 그 춥다는 전기차. 노르웨이에서도. 노르웨이에.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8만 대가 있지만 다 잘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이오닉 타잖아요. 현대 아이오닉. 이게 전기차 이제 3년 됐는데 네. 겨울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약간 더 충전 계획을 좀 더 세워요. 좀 더 자주 충전해야 돼요. 충전 한 2번에서 갈 거를 뭐 3번 해야 된다거나. 그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잘못 만든 전기차. 요번에 나온 그 벤츠 EQC인가 하는 전기차 있어요. 1억 5천짜리. 네. 네. 걔가 상온 인증거리는 한 380인가 그런데 겨울에는 효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한 60%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1억 5천짜리인데. 네. 근데 걔는 그런데 테슬라 모델 뭐 3 이런 거는 그 환경부 인증한 게 한 83%까지 나온대요. 기술력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과 이제 그 배터리 뭐 보온 같은 거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차이예요. 그래서 효율 떨어지는 거 오케이 인정. 그럼 이분 말로는 배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방전도 되고 겨울철에는 효율도 떨어지고 하지만 수소는 저장성이 아니, 매우 근데 뛰어나다. 인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하지만 네. 크게 지장 없다고 말하려는데 거기서 깔려버리면 어떡해. 죄송해요.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세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효율 한 개 떨어지는데 사실 내연기관차도 떨어져요 효율이 겨울에. 예. 근데 배터리가 좀 더 떨어지긴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 한 100km 가는 차였으면은 지장이 많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100km 타는 차인데 한 20, 30% 떨어져 봐요. 오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라 이거죠. 지금은 주행거리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쵸. 사실 배터리 기술은 더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이분 쓴 게 이제 그거거든요. 배터리 효율이 한계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력이나 이런 조건에 있어서도 그 탱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체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탱크의 용량을 키우지 않으면 주행거리를 더 늘리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가 개발이 계속 되고 있어서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배터리 효율 높이는데 한계가 도달했던 게 사실입니까? 그럼 내년부터 배터리 효율 더 안 납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도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수소 탱크는 약간 한계에 왔어요. 700기압 이상 넣는 거는 너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이 소재도 너무 조금 안 받쳐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배터리는 어떠냐? 지난 3년 동안에 전기차 배터리 팩 가격 기준으로 50% 떨어졌어요 가격이. 예. 그 가격 그 떨어지는 그 속도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네. 좋아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코발트 이런 물질이 좀 문제가 많다는 비난이 좀 있는데. 코발트 같은 희귀금속 캘 때 이제 자연도 훼손되고 뭐 콩고 뭐 어린아이들이 뭐 노동을 하네 이런 얘기 있죠. 내전이 인권 일어나고 문제라든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네. 예. 근데 그것 때문에만 내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리고 근데 하여튼 그 자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배터리 업체가 어떻게 했느냐. 오케이. 코발트 함량을 줄이겠다. 그래서 개발을 해가지고 예전에 한 뭐 20% 들어갔다면 지금 한 10% 미만으로 들어가는 게 나왔어요. 네. 자, 그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배터리가 좀 무거워요. 같은 무게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이제 그 기술인데 반도체만큼 팍팍 좋아지진 않아요. 예. 근데 반도체만큼 팍팍 좋아지는 분야는 사실 없어요. 네. 반도체만 그런 거예요. 황해 네. 법칙 뭐 이런 거. 네. 네. 황해 법칙 맞아. 네.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통 한 1년에 10%씩 좋아져요. 근데 1년에 10%씩 한 3, 4년 좋아지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룰 오브 뭐 72의 법칙인가 그거 있잖아. 뭐 이자율 계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 뭐 10%면 7년이면 2배 정도 더 낮아지는 맞아요. 거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테슬라 자꾸 제가 테슬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만든 전기차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하기보다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뭐 아무튼 제일 먼저 시작했고 네네. 예.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3가 전체 판매 순위에 3등이에요. 3등. 전기차 중에서가 아니라 전체 내연기관 다 전체,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3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타고 있는 건데 물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거기 따뜻하지 않냐. 근데 노르웨이에서도 잘 팔려요. 자, 그러니까 수소차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천연가스를 가지고 한 600도인가 온도를 높여가지고 뭐 수증기랑 반응시켜가지고 수소를 떼어낸 네. 그 계질 수소가 99% 이상이 그거거든요. 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게 좀 있는데 네. 아니 정유공장에서 나온 수소가 뭐 이렇게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어렵죠. 정유공장이 전기를 있어야 나오는 하니까. 수소인데 네. 예. 자 그래서 그 연료 부분이 좀 문제예요. 물론 이건 전기차도 자유롭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화석연료로 예. 거의 전기가 생산이 되고 이제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에서 나온 오차 보고서에서 제가 본 건데 천연가스가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채취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1% 정도 새버리면 친환경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있어요. 예, 문제도 있고. 그 이분이 하신 게 노르웨이는 전기를 거의 100% 수력 발전으로 하는데 왜 수소차를 도입하냐. 프랑스는 왜 현대 수소차로 택시를 운영하냐. 자, 그럼 여기서 데이터를 봐야죠. 제가 네. 예전에 과거가 이제 팩트 폭력배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팩트가 아닌 것은 용납하지 않는. 아, 그 저는 페이스북- 숫자로 네.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노르웨이의 그 교통국 자동차 등록 정보 사이트 들어가지고 아, 예, 이거 댓글 다 드릴까? 네. 그림 안 달리죠, 근데 여기. 뭐 그림 아, 달 수 그림 있어요. 달수 예, 있어요. 살 수 뭐, 있어요? 오케이. 네. 거기 이제 판매량이 나온 걸 제가 찾았단 말이에요. 지난 11월 달 판매량, 뭐 2018년도 판매량, 뭐 누적 판매량 없어요, 이 순위 안에. 수소차가 아, 지금 14위가 이제 볼보 XC60이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네. 그냥 일반 차인데 네. 얘가 올해 팔린 게 2,317대인데 네. 그 안에 안 들어간다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노르웨이라는 거죠? 예, 노르웨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1등이네. 이게 넘버원 그러네요. 판매인데 14,432대. 그러면 그리고 2등은 아직도 폭스바겐 골프 아직. 예, 뭐, 들어가구나. 뭐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니까. 근데 3등이 nis산 리프고. 예, 이것도 전기차. 4등이 아우디 이트론. 이것도 전기차. 5등이 이제 도요타 SUV. 예, 랩4 이거는 육- 전기차 아니죠. 6등이 와, 근데 1등부터 6등 중에 지금 전기차가 벌써 4대야. 그러니까 50% 이상이 판매량이 전기차니까 네. 순위권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충격적인 순위 8위. 현대 아이오닉이네. 예, 아이오닉 저가 몰지만 괜찮습니다, 차. 전기차. 유럽에서 잘 팔려요. 예, 그리고. 전기차. 현대 코나. 이것도 전기차. 수소차 없어, 왜? 없어요. 11위 도요타 야리스. 야리스는 이거 미라이처럼 그냥 뭐. 하이브리드 정도 될 거고. 어. 제규 아이페이스도 전기차죠, 이게. 예. 제규조 아이페이스도 전기차요? 네, 수소차가 없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보다는 뭐 거의 인기가 그러니까 순위 없는 안에서 예, 밑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수소차냐, 수소차가 몇 대 팔릴 수는 있겠지만 네. 주력은 전기차입니다. 프랑스는 왜 수소 현대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 그거는 거기 그런 게 있어요. 그 프랑스의 에어 리퀴드라고 네. 천연가스 개질해가지고 뭐 만든 수소 충전하는 뭐 충전소 기술 회사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거기서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충전소를. 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딘가서 수소차를 갖다가 좀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대차랑 짝짝꿍 해가지고 택시를 한 뭐 30대인가 50대인가 하는데. 30대인가 50대인가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다. 근데 제가 이거 자료 찾아보려고 했는데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댓글 다신 분이 한번 찾아봐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네. 이만큼 그 찾아지지 않는 소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울산 같은 경우도 투싼 수소차 가지고 택시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나 그래요. 네. 몇 대 안 돼요, 근데. 지금도 몇 대 안 돼요. 왜 운영하고 있죠?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네. 그거는 많은 지원을 해주면 네. 몇 대 몇십 대는 할 수 있어요. 이 독일 월드컵 때 2006년도인가? 네. 그때 현대가 수소버스 가져가서 운영했었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방송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고 있냐고.
현대차.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그 노르웨이를 바라하셨는데 제가 노르웨이를 봤잖아요 지금. 전기차 완전 세상이더라고요. 50% 이상. 근데 또 이분이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수소는 저장성이 매우 뛰어나다. 액화 보관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해결되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이런 내용을 달아주셨는데. 수소 저장이 짱이다. 예.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액화 수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액화 수소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저장성을 개선하려면은 액화 수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이 액체, 문제만 해결되면 네. 예, 그런 수소사에 만들 수 얘기가 있다 하셨잖아요. 왜냐면 액체 자체가 기체보다 부피가 작으니까. 네. 아니, 그래서 맞아요. 아니 당연히 알죠 그거는. 네, 네, 네. 잘 아는데. 나 화학 투했어. 저도 하트했습니다. 네. 자. 수열립의 그러면 분판지. 수소를 액화시키려면 네. 몇 도가 돼야 되느냐? 영하 252.7도가 돼야 돼요. 영하 257도. 켈빈 뭐 절대 온도 그거 아니야? 20.28 켈빈을 가야 돼요. 어. 네, 절대 온도에서 20도 정도만 올라간 정도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네. 절대 온도가 영하 273.15도입니다. 네, 영어로 앱솔루트 지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네. 자,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려면요. 에너지 많이 들어요. 우리 냉장고 영하 10도 밑으로 내리기도 쉽지 않잖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의 그 압축하면서 막 냉각시키는 건데, 제트 엔진 정도의 막 그런 막 힘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만드는 것도 힘든데,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저장이 쉬우냐. 옛날에 보온 도시락통 들고 다녀보셨죠? 네. 아, 좀 살아서 좀 들었습니다. 네네. 아까 얘기 또 하니까 정말 재미없네요. 네. 자, 근데, 이 재녹음의 폐해. 네. 자, 근데, 이게 저장이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냉을 해도. 네. 근데 BMW가 시도해봤었어요. 2007년도쯤에 BMW 하이드론 7이라고, 하이드로전 7이라고, 수소는 좋은데 연료전지는 아니다. 수소를 연소시키는 수소 내연기관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디젤도 쓸 수 있고, 수소도 쓸 수 있는 희한한 차를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네. 몇 대는가 몇십 대 시도해봤는데, 252.7도에서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수소가 기화가 돼요. 액화된 수소가. 그러면 이게 팽창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터져요. 폭발. 네, 터집니다. 역시 아까 이제 알려줬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수소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안 터지게. 네, 그래서 꽉 채워놓고서 일주일 지나면은 다 빠져버립니다. 수소가. 차에 있는 무슨 탱크에 영하 257.7도의 물체를 보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시도해봤다. 안 된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영하 252.7도의 액화 수소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유원하다. 그래서 이분이 또 견딜 수 없는 말을 또 하나 해주셨는데, 우리 일본에 질 수는 없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수소 사회로 가려고 움직인다. 맞아요? 일본이 가정용 연료전지를 좀 보급한 건 맞아요. 수소 연료전지?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과 전기를 만드는 거를 보급을 좀 했어요. 천연가스 베이스의 수소예요? 그렇죠. 네. 천연가스 관이 들어가요, 아예 그냥. 네. 자, 그런 거고. 근데 자동차는 어떠냐? 일본이 이제 미라이라는 차를 2015년에 내놨단 말이에요. 네. 수소차를. 엑소보다 한 2년 빨랐죠. 근데 그 차가 그 종주국인 일본에서 몇 대 팔리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1년에 1000대 팔립니다. 1000대. 3년 연속 1000대씩 팔립니다. 어떻게 팔긴 파네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노르웨이 순위에서 3등한 차가 뭐죠? 닛산 리프. 예, 닛산은 어디 차죠? 닛산이라는 게 일본말로 일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산?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도 전기차가 10,000대 이상은 팔리거든요. 예, 수소차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토요타가 별로 힘쓰지도 않는다. 예. 그래서 한 이분이 1000대 이 정도. 우리 방송을 듣고 전기차의 장점만 나열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도 없고 울분을 이제 참지 못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려고 막 우리 방송 만든 거 아닌데.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네. 그 무선 청소기 배터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가 휴대폰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네. 휴대폰에 많이 쓰다 보니까 휴대폰 배터리가 뭐 사실 2년 쓰면은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종일 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도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전기차는 24시간 동안 중에서도 한두 시간 정도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 가혹하게 택시로 돌렸다 해도 네. 괜찮아요. 그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100만 마일을 뛰는 게 있어요. 전기차인데. 이미 100만 마일을. 네, 그럼 160만 킬로미터거든요. 네. 160만 킬로 뛰는 배터리 보고서 야, 너 수명이 짧잖아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또 급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그 무선 충전, 무선 청소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랑은 좀 다르죠? 다르죠. 네, 그럼요. 네.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이런 배터리하고 네. 한 800, 한 1000만 원대의 배터리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압 관리니 뭐 온도 관리 이런 게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나연 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하루 종일 타는 경우도 별로 없고 보증이 현대 기아는 저 약간 이해가 안 가지만 평생 보증을 해줘요. 배터리를. 네, 새 차를 사가지고 네가 계속 몰면 주구장창 그냥 몰 수 있게 우리는 보증한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평생 보증 해줄까요? 그럼 남아나지가 않을 텐데.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50%까지 그 유지하는 거. 그 밑으로는 안 배터리 떨어지게 한다는 효율을. 게 네. 돼 있고 정상적인 그 보증은 10년 20만 킬로미터. 그러면 또 그 네. 배터리 효율을 잘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놔두면은 배터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인데도 세워놓으면 엔진이 안 돈데도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 시키려고 팬 막 돌려가지고 그 컴퓨터 노트북도 막 열받지 않게 막 시키는 것처럼 그게 있는데 냉각만 잘 시켜주면 네. 수명은 아니 자동차 엔진도 20만 킬로 보증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20만 킬로를 보증해주거나 평생 보증을 해주는 물건인데 그냥 수명 안습 이건 아니죠. 예. 한번 그 나중에 이분이 저희 애청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그 지금 김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뭐 남 울분을 터뜨리게 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고 이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송이니까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달아봤는데요. 벌써 댓글 다루는데 30분이 지나갔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방송을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코너. 자, 네, 주간 전기차. 한 가지 울분에 네, 대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제가 40대 중반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꼰대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울분은,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울분이 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면, 하면, 내가 화가 났던 게 네. 내가 오해였구나. 네, 그분의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라고 눈 녹듯이, 지구온난화의 네. 빙하 녹듯이 싹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울분 해소 코너 주간 전기차 한번 시작해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쌓일 것 같아. 자, 네. 원래 미국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는 네. 타이틀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현대의 아이오닉 전기차였습니다. 오, 대단한데? 네. 이게 한 2년 정도 유지했어요. 네.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네, 제 차입니다, 제 차. 네. 네. 이게 136 마일 퍼 갤런 이게 이제 인증 수치인데 환산하면 57km 퍼 리터. 아, 이게 근데 왜 리터로 나와요? 기름이 아닌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게 환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냥 기름차랑 비교해서. 네, 보면. 요거는 미국 환경청의 공식 네네. 그 수치인데 현대가 이걸 광고대 썼어요. 예, 아이오닉 57 쳐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라고 나와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사실 전 좀 좋았어요. 좀. 그쵸. 예, 제 차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차가 나가가지고 막 네. 효율 1등. 네.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얘가 최근에 발라버렸네요 아이오닉을. 아, 근소한 차이로 이럴 수가. 예, 141 mpg가 나오면서 59km per 리터로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차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현대차가 그래도 효율이 전기차 효율이 이렇게 높고 현대차 전기차 되게 잘하네. 잘 만듭니다. 기가 막히다. 잘 만들기로 되게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아까도 노르웨이 그 랭킹이 나오잖아요. 사실 노르웨이에 원래 현대차가 잘 안 팔렸었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가 들어가면서 지금 잘 팔리는 거예요. 현대차 전기차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예. 또 이제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미국 의회에서 네. 원래 미국의 그 제도, 보조금 제도가 메이커당 20만 대까지만 보조해 준다라는 게 있었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될 때까지 모든 메이커한테 공정하게 지원을 한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20만 대 팔 때까지는 7,500달러, 한 900만 원 정도를. 또 테슬라는 너무 앞서가고 또 GM이나 포드 이런 애들은 좀 불만을 또 내세웠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국 전체에 100만 대 이래버리면 네. 어떤 메이커가 그걸 빨리 들어가서 다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안 되게 이제 각 메이커 20만 대를 했는데 테슬라는 꽉 찼어요. 네. 그 GM도 이제 거의 꽉 찼고 그러니까 이제 로비를 좀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 지구 온난화 뭐 좀 더 줄이려면.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60만 대로 늘려야 될까? 60만 늘려보자라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뭐 중고 전기차를 사게 될 텐데 네. 네. 그 사람들도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중고 전기차를 살 때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세금 혜택을 주는 걸로. 이거 파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빨리 확산시켜야 된다는 게 인식이 강화되면서 네. 메리트가 증명이 되면서 이게 파격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중고 전기차를 살 때도 지원을 300만 원 네. 해준다는 거야? 오.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도 중고 전기차를 살 때 그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나도 그러면 전기차는 새 차 사지 말고 중고차 사야겠다. 근데 사실 신차, 중고차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2024년까지, 네. 25,000달러 이하의 대신 전기차. 고가 전기차는 이제 혜택을 주곤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서민용 전기차 중고를 구입할 때, 이거 좋은 일 하셨네요. 3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걸로 뭐 소득 보전하세요. 이렇게 네. 하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 된 건 아니고 아직. 그렇고 또 어떤 소식이 있어요? 그 참고로 아까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잘 팔리는 이유는 네. 네네. 세제 혜택이 많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전기차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그런 이유는 이제 두 가지겠죠. 뭐 산업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나라별로 탄소 줄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고. 예. 네네. 네.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지오탭이라는 그 어떤 회사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얼마큼 열화가 되는지. 열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아까 그 댓글 하신 분은 하셨지만 효율이 아니라 이거는 그 용량,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뭐 이런 문제인데. 네네. 열화라는 건 이제 나빠진다는 거죠, 상태가. 네네. 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6,300대를 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네. 연간 2.3% 정도 떨어지더라, 용량이.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수치는 또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차별로 좀 다른 게 순행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를 순환시켜가지고 냉각시키는 거. 효율이 좀 높아요, 이게 더. 네. 순행식 냉각기를 가지고 있는 차는 2.3%씩 떨어지는데 네. 공냉식 공기로. 공기로 그 냉각시키는 거는 닛산 리프 같은 경우 2015년 닛산 리프는 4.2%가 떨어지더라. 효율이.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 전기차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난 거죠. 전기차 살 때 물어봐야겠네. 순행식이냐 아니면. 뭐 그렇죠. 예. 네. 그거 안 적어놓거든요. 네. 스펙에. 근데 확인해서 순행식을 사면 배터리 수명은 더 길은 거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3%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그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뭐 롱레인지 모델이 489km 뭐 정도 가나 그러는데 네. 500km 가는 500km라고 치고 그 모델이 5년 타면은 445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10년대 되면은 396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배터리가 처음에 샀을 때 100%라면은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한 5년 타면은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5년 타면은 그거 계산 안 했는데 딱 물어보네. 10% 줄어들고 10년 타면 한 20%. 네. 그 다음에 한 이제 20년 타면 한 거의 한 40% 줄어드는 거로. 그 뭐 되게 배터리의 수명이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 380km 정도 가는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370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380에서 출발해가지고, 20년 타면 240km 가는 거죠. 가솔린 차도 오래 타면은 효율 떨어져. 그렇기도 하고 뭐 연비 아예 안 못 좋아지고. 가게 되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20년을 타면 그때 66세예요, 제가. 39년도에. 예. 그럼 뭐 좀 더 타다가 폐차시키고 면허 반납하고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또 전기차가 유지 보수에 좀 더 돈이 덜 들어간다는 굉장히 거. 유리하죠. 네. 구조가 단순하고 훨씬 네. 내연기관보다. 엔진 오일 갈고 이런 거 없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차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 그 전기차 신차가 좀 쏟아지고 있나 봐요, 또. 내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네. 미니가 나와요. BMW 미니. 미니 귀엽죠. 네, 이제 미니는 조금 이제 인기도 꽤 있잖아요. 네, 모양도 뭐 예쁘고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아주 인기가 네. 괜찮죠. 네. 근데 좀 아쉽게 나온 게 주행 거리가 한 180km 정도. 네, 이거 좀 실망인데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이 인기가 있는 모델이라서. 또 하나 이제 주행 거리 관련해서 좀 약간 실망스러운 소식은 포르쉐가 타이칸이라는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네. 네. 봤어요. 타이칸 터보라고 이제 더 이제 고성능 모델이 있는데 2억입니다. 2억. 이게 주행 거리가 나왔는데 인증이 32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2억짜리 차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테슬라의 기술력이 좋은가 보다. 테슬라는 비슷한 가격대에 뭐 500km, 600km 가는 차 만드는데 이런 게 있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약간 실망스러운다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ID3라는 네. 이제 폭스바겐이 비틀로 굉장히 흥했고 눈여겨보고 있어요, 제가. 예, 2세대로 이제 그 골프라는 모델로 흥했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전기차로 간다는 건데 ID3인데 이게 또 상징적인 게 가솔린 차를 만드는 공장을 개조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거예요. 네. 네. 미국에는 안 판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왜 안 그럴까? 파는 거예요? 이게 약간 해치백 모델인데 인기가 네. 좀 없다. 워낙에 미국은 이게 시장이 작아서 네. 대신에 소형 SUV를 만들겠다. 요 기반으로 이렇게 하고 생산은 지난달에 시작했고요. 근데 이거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제 그 팔아야 돼서 2020년 여름부터 독일에서 판다고 합니다. 네. 한국엔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소식이 없네요. 들어오면은 좀 인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죠. 네. 독일에 있는 회사죠. 네. 예, 전기차를 대량 생산합니다. 수소차 그것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예. 이제 가솔린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네.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뭐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도 많이 저기 했을 것 같고, 그죠? 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중간 전기차 소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김난 선생님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한 3가지 정도 들고 왔는데 혹시 영화 겨울왕국 2 보셨어요? 두 분? 못 봤습니다. 네, 저는 안 봤어요. 이게 아, 그런 그래요? 게 있어요. 이제 부모들은 겨울왕국을 싫어한다. 아이들만 이제 영화관에 넣어놓고 부모들은 이제 네, 그럼 의준이는 보고 그렇죠. 저는 보지 못했죠. 네. 저는 저 빼고 다 봤는데 볼 필요 없다라는. 네. 뭐 너무 또 그러지 말아요. 또. 근데 또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엔 들었다가 또 반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는 들었어. 이제 뭐 레디꼬를 능가하는 음악은 없더라. 아닌가? 네. 아무튼 못 네, 봤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 크리스토프랑 그 술록 스벤 아시죠? 원은 보셨을 기억나요. 거 아니에요, 기억. 그렇죠? 예, 예. 그 존재감 둘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원에서. 원에서는 네. 비중이 되게 작았는데 이제 네. 2에서는 비중이 되게 커졌어요. 근데 이 스벤이라는 술록이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에 거주하는 사미족이 키우는 술록을 모델로 만들어졌대요. 실제로 이 제작진들이 이 사미족을 만나서 영화 안에 사미 언어를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사미족은 전통적으로 술록과 함께 이동하며 살아온 유목민족인데 네. 현재는 좀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래도 소수가 여전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술록들이 기후변화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술록을 사육하는 8,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사미족분이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 패턴이 바뀌어서 술록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배를 굶고 있다. 술록이 이제 풀을 뜯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이 얼어붙고 그러면서 뜯을 수 있는 풀이 같이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이제 약간 온도하니까 눈 내릴 때 네, 비가 눈이- 내려버리니까 맞아요. 비가 이제 비 섞인 눈이 내려서 눈이면 그냥 파고 먹는데 이제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비가 이제 살얼음처럼 해버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하려고 딱 준비했던 건데. 그래서 술록 무리의 이제 절반을 이분은 전통 경로처럼 이동을 시키는데 나머지 절반이 이제 먹이를 찾아서 포식자가 많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눈사태가 날 수가 있어서 술록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이게 자료가 있는데 미국 해양대기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8 북극 보고서에 따르면 술록이 1990년대에는 470만 마리였대요. 네. 근데 20년 사이에 이제 210만 마리로 절반 이상이 이제 감소를 한 거죠. 이거 의준이가 너무 슬퍼할 소식인데 이게 사실 술록이 그 크리스마스 루돌프.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루돌프가 술록 아니에요? 맞나? 아닌가? 맞을걸요? 루돌프 아니야? 없어진단다, 야, 아들아. 야. 너무 좀 그렇네요. 그 동물들도 고통받고 그 동물로 사시는 분들도 삶이죠. 네, 맞아요. 고통받으실 것 같고. 네. 근데 우리 너무 자신 없는 모습 보인 것 같아요. 루돌프가 술록 맞죠? 아니 진짜 확실히 아니 왜냐면 확실해. 그쪽에 또 사슴 종류가 많으니까. 네. 나 그런가? 그럼 아닌가? 나중에 검색해 한번 보시고 댓글 달립니다 또. 이것도.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식인데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 8일에 나온 건데 재난 피해 지원제도 현황과 재정 소요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후 변화로 발생 가능한 자연 재난 피해액이 향후 40년간 연간 최대 11조 4,794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 연간 이런, 매년 네. 40년간? 네,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라 40년간이 아니라 40년 동안 연간 최대가 연간 최대. 네. 1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9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 이제 1917년부터 2017년 100년 동안 우리나라 자연재난 연간 피해액 중에 최고 기록이 2002년에 7조 9,891억 원이었대요. 때가 네. 뭐 루사였나? 뭐 태풍이 아마 되게 센 게 부산 강타하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항상 이 네. 재난 피해라는 게 뭐 집중호우 이런 거 와도 또 재난이라고 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1.4배가 많은 금액이 향후 40년 동안 연간 최대 피해액으로 닥칠 수가 있다는 분석이었고요. 또 이제 정책처가 피해 추정액 11조 4,794억 원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8,33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지원금 규모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서 산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거 정말 저희 월급에서 25일에 피같이 세금을 떼가는데 그 세금이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더 나갈 수가 나갈 있는 수밖에 거죠.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이제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연평균 재난지원금이 932억 원이었다고 해요. 약 9배가 많은 금액인 거죠. 정말 저는 이게 미래 세대 너무 미안한 게 2050년 되면 또 이렇게 막 연금, 국민연금이 또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정확하게 맞아요. 모르는데 연금도 문제 있고 뭐 살기도 안 좋고 지구 온난화로 좀 빨리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조금 그러니까 50년 뒤가 아니라 2050년이면 뭐 네, 얼마 안 거의 30년 남았죠. 뒤인 거 아니야. 예. 참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주 소식 많이 다루셨는데 호주 뭐 좀 괜찮아졌나요? 괜찮아지진 않았고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호주 네. 소식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산불도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상 최악의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 지난 18일 BBC 방송에 따르면 이제 호주 전국 평균 기온이 섭씨 40.9도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호주 기상청이 17일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광범위한 폭염 때문에 이전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이 40.3도를 넘어섰다. 이게 2013년 1월 7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상학자들이 더 강력한 폭염이 주 후반에 찾아올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7일 중부 지역 일부 타운이랑 도시에서는 기온이 45도를 넘었다고 해요. 와. 진짜 엄청나죠. 저희가 만약에 45도를 넘었다고 치면 체감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산불도 나고 네. 지금 폭염까지 겹쳐서 호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네. 그죠? 그리고 주 초반에는 서부에 있는 퍼스, 제 친구가 산다고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사흘 연속 40도를 넘어서 여름철 12월 기록으로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퍼스에 사는 어떤 한 시민분께서 본인의 차에다가
고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1.5kg짜리 돼지고기를 넣어놨는데 10시간 만에 이제 이게 요리가 돼서 그거를 잘라서 먹는 그런 내용을 아이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제가 이걸 이제 뉴스에서 보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네.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뉴스에 나왔다고 했는데 건조해서 자꾸 부시파이어가 난대요. 건조하니까. 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긴 산불 영향이 없다고 친구가 본인 사는 곳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조한 대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고 저번 주에는 말한 것처럼 이제 되게 더웠는데 이번 주에는 나름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뭐 안타까운 게 고기 구워 먹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또 흥미있어 하니까.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커지고. 12살짜리 남자애가 네. 산불 피하려고 혼자 운전해서 탈출했다고. 아. 아버지가 운전 12살인데 미리 가르치지 잘했다 기특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산불이 이게 또 빈번하게 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이 심해져서 그런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까지 안 퍼진 뉴스는 코알라가 지금 거의 막 뭐 멸종 단계인데 아. 어느 지역에 있는 코알라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 다양성 면에서 굉장히 너무 중요해가지고 네. 불이 막 번지고 있는데 얘들 못 구하면 코알라는 이제 끝이다 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구해내서 왔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고 또 지금 호주 총리가 하와이로 휴가 가버렸어요. 또 그래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난과 원성이 네, 사고 총리 있죠. 집 앞에서 텐트 치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사실 11일에도 시드니에서 2만여 명 시민들이 되게 기후변화에 빨리 좀 대처를 하라 이런 내용의 시위를 진행을 했잖아요. 와. 근데 이제 텐트까지 치실 만큼 정치인들이 점점 더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뻔뻔해지는 네. 거죠. 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또 지금 호주 산불 아직도 심하잖아요. 네. 네. 불 끌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폭염까지 왔다고요. 네. 소방장구 이렇게 막 하고 무겁고, 불길하고 싸우는데 예. 폭염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말 뭐랄까 폭염 지옥 무슨 뭐 불길 지옥 상황인 건데 호주가 그러니까 저 계속 이거 전하는 이유가 이 기후 위기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가 사실은 호주에서 지금 딱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 정말 이제 좀 이런 안 좋은 소식 더 안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좋겠는데 참 어렵네요. 네. 그거는 피하기가 어렵죠. 이미 네. 온난화가 심해져 온 상태라서. 예. 네, 그리고 저희 애청자 강민지 학생을 포함해가지고 호주에 계신 분들 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소식 준비해주신 김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재밌다는 댓글이 달리는 인기 코너 2020 원더키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안 달리던데. 네, 그럼 다시 좀 다뤄주세요. 네,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가 이미 그 대선 후보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성적표를 매겨가지고 네. 이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버니 샌더스가 A+, 그 다음에 우리 코리 부커라고 이제 도시남이라고 소개해줬던 사람이 네. A-고, 화석연료한테 돈을 안 받겠다라고 서명을 끝까지 안 했던 그 주지사 있잖아요. 스티브 블록. 그 사람 D 받았더라고요. D. 아. 이유가 있어, 다. 도널드 트럼프는 F 받았는데, 점수 선정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린 뉴딜에 얼마나 충실한 정책이냐랑 화석연료를 얼마나 벗어나느냐를 50점, 5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우리나라는 선거법상 이렇게 후보한테 평점을 매기고 이런 거가 불법이래요. 아, 뭐래. 말도 못해. 정치가 좀 선진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2월 13일 기준으로 보니까 바이든이 27% 1등이고 샌더스가 17%로 둘이 동반 상승을 했고 네. 네, 워렌이 16%, 그다음에 부티지지가 좀 10%로 줄었어요. 좀 빠졌고 블룸버그가 좀 4%로 올랐고 그 아래는 좀 3% 이하인데 모금액은 샌더스가 지금 1등, 그다음에 부티지지가 2등, 그다음에 워렌, 바이든.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은 1등인데 이제 좀 후원금을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좀 이런 상황이고 블룸버그는 좀 아직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블룸버그는 예. 뭐 후원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뭐 워낙 부자라가지고. 그래서 미디어에 소개되는 정도는 이제 바이든, 부티지지, 워런, 블룸버그, 샌더스 이 순서대로 좀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네, 있나 봐요. 미디어가 샌더스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또 자기 언론사가 있으니까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지 긍정적인 내용인지 무슨 입장 발표를 했는데 뭐 네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후보가 15명이나 아직도 있고 지금 이렇게 막 후보 많이 나오는 게 참 드문데 그죠? 그다음에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3명 정도 18명이 경쟁 중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를 이제 달아보려고 합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꾸준히 얘기도 했고 워낙 스토리가 많아요. 재밌는 분이 그래가지고 2020 원더키디 처음으로 2회에 걸쳐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워낙 재밌는 내용이 많고 억만장자가 왜 기후변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왜 대선에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서 오늘은 사실 기후변화 얘기를 거의 안 할 정도로 거의 가십으로 점철되는 원래 맨날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나무 위키피디아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딥하게. 네, 그렇죠. 훨씬 더 상세한 얘기 제가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어디예요? 그래서 정보 소스가? 소스는 제가 뭐 뉴욕타임즈랑 마이클 블룸버거 자서전까지 직접 이제 읽어보면서 그 읽어보면 부담했을 것 같아가지고. 읽어보면은 조금 이제 그죠. 저도 부자 좋아해요. 제가 말씀해.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블룸버그 대선에 출마한다고 이제 선언을 한 이후에, 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출마를 한다는 이유에 3분 영상으로 좀 소개를 했는데 이분을 좀 자기 소개를 3개지 키워드로 하면은 억만장자, 그리고 자선사업가, 그 다음에 전 뉴욕시장이 이 사람의 그 소개하는 주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분 블룸버그 얼굴이 뭐 좀 치아 교정을 좀 안 받으셨는데 입을 앙 다물고 이렇게 웃담한 표정으로 약간 좀 입을 활짝 이게 열고 찍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좀 다르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네. 인탁쌤의 그 개인적인 거예요? 생각. 아니면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의견인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이건 개인적인 생각. 생각이죠. 네. 그래서 1942년생이고 이제 이름이 블룸버그잖아요.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버그가 들어가 있는 이름 중에 유대인 많죠. 뭐 대표적으로 스필버그. 또 누구 있습니까? 모르시죠? 네. 뭘 기대했냐.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러시아계 유대인이었고 어머니 쪽은 이제 리투아니아라고 네. 그 발트 3국 있잖아요. 스웨덴, 뭐 폴란드 그쪽 근처에. 블룸버그 자체는 주말에 이제 좀 유대인 학교도 다녔대요. 그래서 유대인 명절도 하고, 왜죠? 우리도 이제 재미교포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주말에 한글 학교 이런 데 보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식들, 지금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한테는 뭐 이렇게 유대인 이런 걸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기후위기 네. 전문 팟캐스트 팟캐스트 붓바살바 붓바살바 청취하고 듣겠습니다. 계십니다. 또 이렇게, 이게 너무 너무 들어와. 근데. 아니 지금 그래서. 잘못 듣고 있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니, 이 사람이 왜 기후변화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했는지 이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아버지는 이제 유제품 업계 있잖아요. 뭐 우유 뭐 이런 거 하는데 회계 관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산층 출신이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교에서 살고 그냥 중산층이었대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뭐 주차장에서 알바 뛰고 막 그런 학생이었다고. 물리학 공부를 또 하고 싶었는데 물리학은 독어가 필수여가지고 뭐 안 했다고 그러고, 또 고등학교 때 무슨 전자회사에서 알바 뛰었는데 사장이 존스 홉킨스 대학 박사 출신이어가지고 추천서를 써줬대요. 그래서 되게 좀 쉽게 들어갔대요. 존스 홉킨스 대. 뭐 존스 홉킨스 대가 우리나라에서 의대로 유명하지만 또 명문대이긴 하죠, 그죠? 네. 네, 그렇죠. 명문대로 유명하죠. 근데 뭐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다. 평범한 학생이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애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봤을 때. 진짜 머리가 좋거나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거나. 물리 어렵잖아. 근데 어렵죠. 그 재물포라는 말도 있죠. 지석쌤 재물포 아세요? 그게 한강 있던 예전에 인천. 네, 이러실 줄 알았어. 그때 뭡니까, 다현쌤? 첫 번째 건 모르겠는데 물리 포기. 쟤 때문에 물리 포기라고 해서 그 물리 선생님 잘
가르치면 재물포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여기다가 제자를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인천 재물포. 예. 인천에 또 재물포라고 명문교가 있어요, 또. 저희는 네. 그래서 물리 선생님이 만약에 김씨였다고 하면 김물리 선생님 막 이렇게 존경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잘 가르치시면. 네, 그죠. 너무 예, 어려워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이글 스카우트라고 그 미국에는 보이 스카우트랑 활동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250만 명 중에 이제 한 명한테 주는 표창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되게 활동적이고 원래 똑똑했던, 예. 저도 이제 좀 초등학교 때 아람단 표창 한번 받은 적 있고. 아람단 하셨어요? 예. 전 걸스카우트 했어요. 전교생 앞에서 제 이름 부르면서 아람단 표창 제가 받은 적 있거든요. 저도요. 네, 아람단 표창. 지석쌤도 빨리 말해보세요. 네. 나도 아람단 하긴 했어요. 표창 받으셨어요? 그건 안 받았고요. 못 받은 거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발전소 네. 2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죠.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대학교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을 갔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온 줄 알았다. 정도로 대학생활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 때 완전히 슈퍼 인싸가 됐는데 뭐 그래서 대학교 때는 뭐 놀기만 하고 학점이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이 사람 뭐 파이 카파 사이 뭐 이런 그런 것도 성적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거기가 제가 미국에서 대학생을 해봤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신고식하고 그 기숙사 한 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야 너는 이제 우리 멤버야 뭐 형제 뭐 이러면서 네. 이상한 것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런 무슨 뭐 프레터너티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우리나라의 예전 선후배식 그런 끈끈한 그런 막 주말에 술 엄청 마시고 막 약간 이런데요. 그 사회 나가면 잘 놀아요, 그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그런 그 끈끈해요 되게. 그거나 영화 보면은 그 CIA 만드는 그 배경에 보면은 이런 비밀 무슨 스컬 앤 본즈 뭐 그런 거가 모태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 영화긴 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네. 대학 가가지고 식단이 너무 별로다. 주방장을 위해서 모금하자. 막 그런 것도 하고 뭐 실험실 동료들한테 막 가재물을 막 이제 막 나눠주면서 이제 막 얍삽하게 하는 거 있잖아. 막 족보 돌려가지고 숙제 빨리 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대학생들 캠퍼스 생활이 너무 문란하다. 이제 지방 판사가 막 그런 훈계를 하니까 그 반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슈퍼 인싸가 돼버려요. 대학교. 이 파이카파사 이런 데가 막 술 마시고 또 그 여학생들 초대해가지고 또 문제도 많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이제 그 비난했는데 이제 그걸 반박하고 막 그랬군요. 그래서 교내 스타가 됐는데 이제 이거 보면서 조금 내 씁쓸한 게 원래 한국 대학도 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요즘 막 학생들이 이런 재밌는 거 못하잖아. 약간 학원 같은 분위기가 되게 완전히 막 학점 갖다가 막 하고 치사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이때는 뭐 70년대 초반, 60년대 막 이럴 때니까 뭐 그래가지고 너무 대학생활이 너무 즐거웠는지 네. 대학교에다가 존스 홉킨스 모교에다가 지금까지 1조 3천억 원을 기부했어요. 11억 달러. 그러니까 5년 전 기준으로. 그 기부하고 빈털터리가 됐나요? 그렇진 않죠. 그 단일 교육기관으로 개인 기부금으로 역대 최고래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했다는 것 같던데. 아예 갱신했다는 것 같던데.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블룸버그가 꽂히면은 기부를 막 하는 거예요. 기후 위기는 에다가도 기부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팟캐스트 소개해보자, 우리 블룸버그한테. 네. 좀 후원 좀 싸달라고 오케이. 팟빵 와가지고 진짜 그거 딱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여기 듣고 계신 혹시 파이카파사이 회원분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네, 맞아. 진짜 우리 좋은 거 하고 있는데. If you are a member of 파이카파사이, please. 그 재산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살짝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때 마이클 블룸버그가 세계 9위 부자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그게 아니더만.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네. 부자들이 자산이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18일 기준으로 이제 포브스에서 또 재산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더라고. 실시간? 누가 부자인지. 그래서 매일 알려줘, 매일. 매일? 그래가지고. 매일 봐요? 가면 볼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보진 않는데, 제가 뭐 신경 쓰면 제가 뭐 10대 부자도 아니고.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군 것 같으세요? 전 세계에서. 답을 알고 있으면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 안 써놓으셨네요.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이건희 회장님? 아니야. 뭐, 누구? 이건이 안 되지. 제프 베조스가 1등이고, 이혼하고 다
주고도 1등이에요? 뭐 아직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직 안 줬는지 뭐 아직 안 주지 않았을까? 하여튼 주고 1등이면 정말 뭐 대단하네. 네, 그 제프 베조스 1등이고 그다음 빌 게이츠가 2등. 아, 2등. 그다음 뭐 이제 뭐 어차피 뭐 가십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좀 짚어보죠. 여러분 그, 지금 네. 기후위기 네. 전문 팟캐스트를 듣고 그다음에 계십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그 네. 루이비통 있는 LVMH 그룹 있잖아요. 루이비통 아. 모에는 그 가족이 이제 지금은 3등이고 그다음에 워런 버핏. 그다음에 아만치오 오르테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멕시코 무슨 통신 재벌 아니야? 아니야. 아만치오 오르테가가 그 인디텍스라고 스페인에 자라 만든 의류왕. 옷 왕이죠, 옷 왕. 인디텍스 그룹에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 네. 그리고 레리 앨리슨이라고 오라클 만든 친구.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카를로스 슬림. 그 멕시코 통신 재벌. 그 다음에 이제 레리 페이지, 구글. 그 다음에 무케니 암바시라고 릴라이언스라고 인도 그룹 있어요. 그 막 집 엄청나게 삐까번쩍 지은. 그 다음에 세르게이 브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구글이죠. 그다음에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회장했던. 그 다음에 프랑스와주 베탕크루 로레알 상속녀 집안. 이것도 엄청난 그 상속 전쟁이 있었죠. 그 창업자가 무슨 뭐 점성술사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딸이 막 소송 걸고 난리나 본데 소송 이겨가지고 부자가 됐고. 우리 본편 못하겠다 오늘. 그 다음이 바로 마이클 블룸버그예요. 아.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 다음에 부자인데 마이클 블룸버그 이제 블룸버그 통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버는 거.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실까봐.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7위가 그만해. 이제 월튼가라고 이제 월마트 집안. 아 이런 거 좋아하는. 그 다음이 내가 그 다음을 왜 얘기했냐면 그 다음이 18에서 19등이 코우 집안이에요. 코우. 화석연료. 그러니까 제가 이게 1등에서 전 세계 1등에서 20등을 보면서 하는 게 아 미국에서 10대 부자가 세계 10대 부자라고 봐야겠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게 의외로 입고 그 다음에 뭐 화석연료, 에너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게 다 부자가 되는. 그래서 혹시 듣는 분 중에 부자 아빠 되고 싶으신 분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 생활을 엄청 재밌게 한 다음에 하버드 MBA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다루는 스킬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랑 이제 살로몬 브라더스를 동시에 합격했대요. 근데 골드만삭스 얼마 전에 환경 파괴하는 건 투자 안 하겠다고 해서 네. 뭐 화제가 됐죠. 네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고 살로몬 브라더스는 증권사인데 좀 그때 당시엔 좀 증권사를보다는 그래도 이게 골드만삭스를 좀 더 이제 쳐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쳐주죠 제일. 예. 네, 그런 월가에서도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좀 약간 딱딱한가 봐요. 김 선생님, 뭐 이렇게 김나연 선생님, 김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뭐 나현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 그런 딱딱한 분위기가 자기는 너무 싫어서 살로몬 브라더스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블룸버그 통신을 창업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는데 블룸버그를 왜 창업하게 됐을까요?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빨리 그냥 빨리 읽어. 자기 써놓고서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다 보고 물어보고 있어요, 흐름 만들려 하지 마.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블룸버그 바이 블룸버그라고 이제 97년에 자서전을 냈는데 네. 글도 좀 되게 직설적으로 재밌게 쓰더라고요. 저는 근데 평점은 되게 떨어지는데 이 사내 파벌에서 밀렸다. 사내 정치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내 정치 못해서 사내 파벌. 이게 지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도 사내 정치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원래는 이제 주식거래 부서의 이제 헤드였어요. 네. 그런데 이미 잘리기 2년 전에 시스템 개발 부서로 가요. 전산팀으로. 그러니까 이미 약간 조금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근데 81년에 어느 날 좀 그 회사 내부 서류를 봤는데 내부 서류가 뭐였냐면 이 살로몬 브라더스를 다른 회사에 판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딱 보고서 아 우리 떼부자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네. 월가의 탐욕이 드러나는데 어느 이 그 살로몬 브라더스의 이 파트너들 60몇 명을 65명인가를 모처에다가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안이 왔는데 회사를 팔까 말까.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팔자. 당연히 팔자고 하잖아요. 팔면 자기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떼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65명이 아싸 팔자 이렇게 한 다음에 창업자한테는 의견도 묻지 않고 창업자가 이 65명한테 완전히 경영을 위임했는데 네. 창업자한테는 묻지도 않고 65명이 그냥 야 아싸 팔자 하고 이제 진탕 술을 먹고 신나가지고 뭐 우리 떼부자가 됐다고 난리가 나고 해가지고 네. 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이제 CEO라고 굿포인트라고 이제 독일어로 굿프렌드라는 뜻이죠.
그 프린트랑 뭐 헨리 카우프먼이라고 유명 경제학자가 있대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갑자기 이제 블룸버그를 이제 사무소에 불러요. 39살 정도 된 마이클 블룸버그. 그래가지고 1천만 달러를 딱 던지면서 Time for you to leave. 너 이제 잘렸어. 너 이제 집에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를 다른 데다가 팔고 난 다음에도 인수합병 된 다음에도 자리를 보존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도 팔고 일도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이클 블룸버그 불러가지고 이제 집에 가라고. 그래서 회사 인수한 다음에 65명인가 중에서 6명만 잘렸는데 그중 한 명이 블룸버그. 근데 약간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이거를 평생 한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자존심이 진짜 센 사람인지. $10,000 준 거를. 그러니까 1천만 달러를 나도 이런 주면서 경험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1천만 달러면 그거 참으면 81년이야. 63명 중에 6명이 잘렸다는 데서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런데 너무 이게 1981년에 1천만 달러면은 130억이잖아요. 1981년에 그러면 그때 이 돈이 생기시면 아니 그때도 아니야. 지금 130억 생기시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받고 나가지고 이제 잘렸다라는 거에 이제 퇴직금이나 주식 정리하는데 그때 이게 받은 게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했나 봐 블룸버그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럴 때가 제일 생기 있어 보여. 근데 이제 자기 가족이 좀 걱정돼요. 나 이것 좀 말이 안 돼. 이게 바로 미국 대중들과 있는 괴리감인 것 같아. 마이클 블룸버그의 130억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아내가 걱정이 되더래요. 아내가 남편분 뭐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 살로몬 브라더스의 파트너예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실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하루에 12시간씩 6일을 일했는데 살로몬 브라더스에 그래가지고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7시 반에 퇴근.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다 이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지 않았어요? 현대 일할 때 딱 거의 이렇게 했는데. 현대 그 뭐 창업주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 뭐 엄청 빠르고 그러잖아요? 나 4년 일하고 나왔는데 3천만 원 주던데 퇴직.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모피 가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을 막 엄청 생각했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동물 인권이라 해서 모피 가게에 전화해가지고 또 모피도 그 밍크 말고 그 단비로 만든 거 좀 비싸대요. 그거 뭐 귀족들이 입고 다니는 1억 넘는 하는데 그거를 사줬더니 뭐 와이프가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블룸버그를 창업했다. 그럼 블룸버그가 창업한 블룸버그 통신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 아니 나연쌤은 아실 수 있을 건데 이게 이렇게 경제 전문 언론 매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다시 블룸버그가 창업을 했던 아이디어를 이제 81년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이메일도 없잖아요. 근데 뭐 통신이 없는 건 아니죠. 전화도 되고 정보 같은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라는 단말기로 이제 증권가에서 떠도는 소식 있잖아요. 뭐 찌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숫자가 오르락내. 그걸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세계 15대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9에서 15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블룸버그가 이제 바로 잘리자마자 일주일 뒤에 창업자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살로몬 그 브라더스를 창업한 살로몬을 갔더니 이 창업자도 몰래 회사를 팔기로 결심했다는 거잖아요. 파트너들이. 네. 이제 월가가 진짜 이거 돈 때문에 정말 위아래가 없는 그런 동네. 원래 거기 그런 동네잖아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나 엿먹인 거 아니야. 이렇게 창업자들이 그랬더니 마이클 블룸버그 39세고 자기 뽑아준 사람인데 가가지고 당신이 다 뽑은 사람들이 결정한 거야.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CEO가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CEO를 한 7년 뒤에 그 파티에서 만나요. 그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우연찮게 만났대요. 그때 뭐 좀 잘른 CEO가 좀 미안했겠죠. 7년 뒤면 이제 블룸버그도 좀 이제 유명하기 시작하고. 네. 그랬더니 Hello young man, how are you? 이랬어요. 좀 미안한 거죠. 그럼 How are you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Fine. 그죠. Fine, thank you, and you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블룸버그가 Fine, and younger than you. 나 잘 지내. 그리고 너보다 젊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CEO가 역시 너는 언제나 똑똑한 재수없는 애였어. 딱 이렇게 wise ass라고 딱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언론사랑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그 빌리 솔로몬이랑 그 프론트한테 많은 걸 배웠다. 계속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이 친구들이 고마워서 그러면 자기를 잘라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컸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슈퍼 억만장자가 됐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블룸버그가 좀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하느냐? 원래 이제 또 이 사람을 뉴욕 타임즈가 소개를 하면서 중요하게 찝는 포인트가 뉴욕 시장인데 뉴욕 시장을 에 나가기 전까지는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 시장을 나올 때는 공화당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뉴욕 시장 하면서 탈퇴하고 공화당을 나가 버려서 무소속이 됐다가 요번에 민주당을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대선에 나오게 됐는데 뭐 이제 뭐 이인재 같은 분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꾸 이제 당적 바꾸니까. 근데 이 사람 특징이 굉장히 중도적이고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처칠도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당은. 네. 그래서 이분 스타일이 총기 규제에 매우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인터뷰한 걸 보면은 어떻게 길 다니다가 총에 그냥 갑자기 맞아 죽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총기 규제 엄청 찬성. 기후 변화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제가 다음 방송 기후변화 업계요? 기후변화 업계. 기후변화 업계가 뭐 있어? 그러니까 기후 이 이쪽에 사람 NGO 쪽에 후원을 많이 했죠. 후원도 아니 근데 이제 그 뉴욕 시장 할 때도 기후 변화 이런 그 활동을 많이 하고 뭐 탄산음료 같은 거까지 규제를 해요. 뭐 탄산음료 이만한 통에다가 먹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학교 급식 이런 거만 없애고 이런 거 했죠. 예. 네, 그리고 되게 안 좋죠, 그게 학생들한테. 헬스케어 개혁, 의료보험 문제 개혁도 되게 하니까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블룸버그를 가장 공격하는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뉴욕 시장 때 불심 검문을 강화해요. 그 불심 검문이 뭔지 아세요? 경찰관들이 이제 가서 수상해 보이면 바로 신분증 달라고 하고 가방을 뒤질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70년대 사셨던 어르신들은 되게 싫어요. 이거 그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장발 단속하고 막 경찰들이 그러니까 인권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경찰관이 나타나면은 그리고 이게 다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서 누가 피해를 많이 받겠어요. 이런 불신 검문. 흑인들이죠. 흑인이랑 라틴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포인트인데 블룸버그는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는 사과를 했는데 네. 본인의 원래 입장은 그 인권 진짜 중요하지만 치안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 시장이었어요. 루돌프 줄리아니 어떻게 됐죠? 지금 트럼프 변호사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추락했는데 루돌프 줄리아니가 그 9.11이 터졌을 때 2001년에 그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유망한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대선 후보. 근데 물론 맥케인한테 깨졌죠. 맥케인한테 깨졌는데 그래서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그 뉴욕 시장 할 때 했던 게 뭐냐면 브로큰 윈도우 정책이라고 뉴욕시에 깨진 유리창을 없애자. 깨진 유리창을 정비하는 사업을 했는데 깨진 유리창이 있는 데가 곧 뭐를 말하냐면 우범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범지대를 싹 청소하고 치안을 확 높이는 거를 하면서 뉴욕이 이제 관광객도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확 된 거예요. 블룸버그 한 발 더 남아가지고 불신 검문을 완전히 강화를 해가지고 불신 검문 당한 80%의 사람들은 89% 정도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신 검문 당하는데 네. 난 이 수치도 쇼킹한 게 불신 검문에서 11%는 범죄 문제가 그쵸.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뉴욕시에서 그냥 마리화나 같은 거를 당연히 불법인데 그냥 갖고 다니다가 이제 전과자가 순식간에 되는 공포. 그러니까 사실 안 갖고 다니면 되는데 뭐 이게 공포야. 이것도 참 이제 한국이랑 다른 건데 그런 거 하니까 이제 블룸버그가 조금 많이 논란이 됩니다. 근데 마이클 블룸버그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07년인가 8년에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네. 근데 금융위기 때 자기가 계속 시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임기를 늘리는 무리수를 떠요. 뉴욕 시장이 2선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그 3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바꿔요. 그래서 그때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 블룸버그가 3선 연임을 합니다. 이게 약간 블룸버그에 대한 평가는 좀 안 좋아요. 약간 독재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트럼프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면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엄청 가까웠어요. 원래는 뉴요커, 뉴욕인들의 이 그 끈끈함이 있대요. 그리고 또 뉴요커를 좀 쳐주는 그런 미국 문화가 있습니까? 좀 어떻게 좀 우쭐한 그런 문화가 있나요? 뉴요커라고 그러니까 하면 미국 전체를 규모에서 보면 좀 뉴욕이 제일 큰 도시고 네,
뭐 금융 중심지고 그러니까 좀 깐깐한 도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서울 사람 얘기할 때 약간 그런 식인 아, 뉴욕 사람 얘기하면 서울 사람. 그런데 이제 지금 블룸버그가 지금 남한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리틀 마이클이 뭐 어떻게 잘하는지 보자라고 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전략이 슈퍼 투즈데이라고 그냥 바로 경선 민주당 토론 것도 창당 안 하고 바로 경선에서 승부를 보겠다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더 얘기를 하기 힘들고 마이클 블룸버그가 기후변화 이렇게 이런 억만장자가 왜 그 기후변화에다가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지 다음 방송 때 2탄에서 정책이랑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본격 가십 방송 오늘 가십 100%였고요. 네. 다음 방송에 꼭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인 소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본격적인 소식 한번 다뤄볼까요? 지금 김지현 선생님 어떤 소식이죠? 네, 좀 지쳤는데요. 힘을 내세요. 앞에가 너무 네. 길어진 것 같아. 네. 네. 얼마 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후변화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제25차. 네. COP25, COP25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게 될 때쯤에 많은 기관에서 보고서 쏟아내요. 네. 과학자들도 그렇고, 요즘은 금융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독일 알리안츠라는 곳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뻔한 제목의 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 막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 정말 식상한 제목이네요. 네, 굉장히 네. 식상하죠. 네. No free lunch 이런데. 네. 근데 좀 이제 들어가면 약간 덜 식상한 거는 각 분야별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되게 왜 그런지 어떤 규제 때문에 그런지를 조목조목 잘 짚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이런 거는 보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소식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에 이렇게 피해가 갈 거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들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규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돈을 신나게 벌다가 코우 형제 전 같은 좋아해요. 네. 규제가 돼야 지구 온난을 막을 수 있으니까. 코우 형제 같은 사람 재산 화석연료 18등 19등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겠죠. 이런 움직임을 가는 게.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NGO 정도만 이제 그린피스나 이런 데서 이게 막아야 된다 이랬다면은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 같은 거는 금융기관이 훨씬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잘못되면은. 사회 혼란스러워지고 기후변화 심해지면 사실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잔고에 돈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거 지키려는 노력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IMF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 탄소세 네. 세게 때려야 된다 나오고. 그래서 아마 오늘 소식을 들으시면은 약간 산업계 전망이나 부담 같은 거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 과연 들은 분이 몇 분 계실까라는 걱정이 되지만 어쨌거나 갑니다. 지난주에 예고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2.5조 달러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화로 하면 3천조 원 정도입니다. 예. 우리나라 예산이 한 해 예산이 470억이니까 네. 곱하기 한 6.4배 정도. 예.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후변화 막는 거 너무 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못 막으면 더 큰 비용이 훨씬 더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돈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는 에피소드는 사실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왜 네. 결혼을 위한 사람들? 아니 이제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가 이제
예, 어느 회사냐. 봐야지. 예, 헤어지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보긴 봐야 돼. 이게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네. 어려움을 같이 준비하겠다. 이런 전 취지인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내가 예.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신부가 이쪽 업종에 있으면 네. 그 업종이 막 그렇게 너 지금 내가 지금 결혼할 때만큼 그렇게 좋진 않을 수도 있어. 너 하지만 그거 아니야. 감안해. 사랑해. 이런 네. 걸 좀 기대하고서 이제 말씀드린 네. 건데 네. 나연 쌤은 바로 헤어지라고요라고 해석하는 극단적이야. 예, 남자친구분 듣고 계시면 네. 저런 분이에요. 잘하세요. 네네. 조금 제가 원래 주저주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네. 이건 사실 보고서도 그냥 좀 되게 심플해요. 네, 이게 맞아요. 독일 사람들이라 그런가 내가 뭔가 썰이도 있을 것 같은 썰은 없고 숫자 꽝. 왜 그런지 꽝. 도표 빡. 도표 꽝꽝. 제목도 노잼. 공짜 점심 없고. 그러니까 예, 고민을 안 한 거지. 네. 독일 사람들 다 이래요? 아, 다 그런 거 아니고 독일 사람들은 근데 약간 굉장히 이런 게 내가 좀 있지 않아요? 독일에 11개월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하기 좀 그런데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는데 진짜 친절하고요.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다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돈 낼 때만 그런 거 아니야? 돈 낼 때만? 가게에서 근데 이렇게 돈낼 도널드 때만? 트럼프가 독일 집안 출신이야. 뒤룸프라고. 또 가십으로 내가 네. 가십에 길을 열어주다. 네, 네. 예, 다시 돌아와서 석유나 가스 쪽, 네. 뭐 GS 칼텍스, 뭐 SK 이노베이션, 뭐 압류 에너지 이런 거, 네 탐사 채취 등 모든 부문에서 압박이 들어온다. 그 전기차 확산되면서 수요가 줄어든다. 그 탄소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다. 제2의 코 재벌은 나올 수가 없네 이제. 그렇죠. 이 자식들이 그 돈 써가지고 기후 변화 막는다는 정치인들이 막 깎아내리고 그랬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쪽이 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약간 이해가 가는 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 파서 자원 캐가지고 이제 뭐 돈 벌고 그런 시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기후 변화를 막기로 하고 가면 석유 가스는 효율 개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용 금지로 가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뭐지 석유 업체에서 일하면 그 사실 좋은 직장이라고 막 지금은 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예. 그다음에 전력 산업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 같은 거를 지을 때 네. 가동률을 한 뭐 80~90%를 봐요. 네.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계속 돌린다. 그래서 네. 돈을 돈을 번다라는 건데 한 2도 상승 억제나 1.5도 상승 억제로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가동률이 40%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석탄 뭐 탄소 배출도 많이 되니까 당연히 못 돌리게 하겠네. 전 세계적인 압박이. 그렇죠. 이제 40% 떨어지고 나중에 아예 그냥 폐쇄시켜야 되니까 한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전 관계자분들은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이 석탄 발전소를. 진짜요? 예. 네, 지금 아직도 짓고 있어요. 예. 아. 근데 그건 이제 민자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 지을 게 아니다. 원래 되게 위험한 투자다. 우리나라 해외에도 져주고 있잖아. 저주고 있죠. 인도네시아 맞아요. 이런 거서 저희 그린피스 막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있고. 짓지도 못할 거, 이게 쓰지도 못할 거 짓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은 다음에 30년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40% 가동률이면은 월화수목 금토까지 돌려야 되는데 뭐 월화 되면 자 이제 문 닫아요 이렇게 해서 수목금 쉬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예비신랑 신부 직장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움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스 발전은 그러면 대안이 훨씬 좋잖아요. 하지만 가스도 석탄의 절반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지만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네. 얘들도 미래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래저래 전력산업 쪽만 한 691조 원 정도의 손실 내지는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몇 년까지예요, 대략? 2030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안 남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력 부분에서 이제 표를 보면 2도나 뭐 1.5도 시나리오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일렉트릭 유틸리티스 이 분야가 왜 쭉 하이리스크인 건지. 지금 대부분 전력회사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이런 거거든요. 이미 보유 자산이 화석연료라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리뉴어블 일렉트릭시티가 2030년부터 미디엄 리스크로 들어가요. 네, 그 부분을 저도 막 찾아봤는데 이 보고서 설명이 별로 없어요. 맞아. 근데 진짜 짧더라. 16페이지인가 봐. 근데 앞에 표지에 이거를 쓴 사람들의 사진과 연락처가 적혔거든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연락해라. 연락해서 돈을 달라. 그렇죠. 연락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진짜로. 그 다음에 제일 큰 리스크가 있는 게 비행기, 네. 항공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IMF 얘기했잖아요. 네. 그 가격이 배출권 거래 뭐 이런 거 했을 때 1%가 올라버리면 1,790억 달러가 들어간다. 네. 215조 원. 1% 오를 때. 1% 오를 때. 그러면 한 10% 오르면 2,150조가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왔다가 팔렸나요? 팔렸죠. 팔렸죠. 이제 예. 현대산업개발에서 샀죠. 그거 사면 안 됐던 그 거였어요. 현대 집안에서 샀잖아요. 예. 예. 우리 사면 안 되잖아. 현대가는 우리 북바살바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 거죠. 네. 이거 들었으면 이런 거 안 사지. 현대 집안에 추천한다. 예. 근데 그 지금 얘기까지만 들어봐도 정말 산업계 저항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계속 당선되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산업계 쪽에 비윤리적이고 음.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 같은 사람 미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지구 기후 위기, 폭망, 뭐 코알라니 뭐니 뭐 다 날아가는 거고. 돈만 벌고 보자.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젊은 애들은 이제 희망이 아예 없는 거죠. 젊은 네, 애들은. 지금 정유산업, 전기회사, 비행기회사 전망이 좋지 않다. 또 네. 어디 있나요? 근데 제가 비행기 관련해서 제가 네. 사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비행기 여행 멀리 가는 거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뭐 근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내가 안 탄다고 비행기 안 뜨는 거 아니지 않냐. 네. 이번에 일본 불매 운동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안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비행기 노선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그 비행기 타는 여행이 이렇게 부끄러운 걸로 이렇게 좀 돼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산업 앞으로 전망 좋지 않다. 네. 그다음에 철강 쪽이 또 이제 철강 1톤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2톤이 나와요. 네. 와. 네, 그 탄소세가 올라가면 이제 철강 가격이 팍팍 오르고 네. 팍팍 오르면 뭐가 쓸데없는 거 하려다가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 탄소세가 지금 들어오면은 7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수출 기회가 상실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수출을 좀 해요 그쪽으로. 네. 네. 예, 앞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 막아보려고 또 뭐 발버둥을 치고 있을 텐데.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약간 의외였던 게 자동차 쪽은 의외로 아주 고리스크 산업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체 기술이 있고 네. 바꿔주면 된다. 어. 예. 대신에 이게 다만 그 코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 날아가는데 네. 뭐 배터리나 뭐 이런 전기 모터를 바꾸면 되니까 자동차는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석유와는 결별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기후 변화, 그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의 이런 정책이나 규제가 좀 더 강화되면은 그래도 자동차 업계에 좀 타격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자동차는 나오는데 그 안에서 있던 그 엔진 기술자, 네. 뭐 내연기관, 요 뭐 디젤 엔진, 뭐 가솔린 엔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죠. 노사 문제가 좀 발생될 것 같고 근데 피해액이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 투자를 좀 다시 해야 돼서 새로운 R&D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네. 한 36조 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감을 좀 잡아보려고 네.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뭐 2025년까지 뭐 얼마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보니까 61조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쪽으로만 그냥 가는데 비용이 드는 거지 업종 자체가 사라질 정도의 타격은 없다라는 게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오빠 자동차 회사는 괜찮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오빠 하는 일이 뭐야? 나 엔진 개발하는데. 맞아요. 알겠어 하고서 이제 네, 예, 네. 뚜뚜뚜. 네, 네, 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업계는 어때요? 또 이제 해운. 해운. 예, 그 막 엄청난 컨테이너에 뭐 물건 싣고 그 컨테이너를 엄청나게 또 배에 올려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벙커 CU를 떼거든요. 네. 예, 그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제일 그 마지막 찌끄러기 같은 건데 네. 얘네들도 제로 카본으로 가야 돼요. 그 배출량 제로로 가야 돼서 그러려면은 이제 뭐 바꿔야 되는데 다 바꾸기가 좀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이쪽도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해상으로 물건을 옮기는 데서는 또 기름으로 떼야 되니까 네. 그것도 그렇네. 예, 근데 저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석유랑 손잡으면 다 잘 나갔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석유랑 손절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배는 다니되 그 안에 석유가 안 타고 다른 게 있다든지 뭐 수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수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보고서에는 안 나온 건데 뭐 저는 이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만 이렇게 읽는 이런 게 아니라 전문가 지식인이잖아요. 그렇죠. 알리안츠보다 더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는 말하지 말고요. 네.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조선업 수출액이 지난 한 7, 8년 전 대비 한 반토막 났더라고요, 반토막. 예, 그러니까 제가 숫자가, 단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40으로 시작한 거가 있었는데, 지금 20으로 가더라고요. 네. 한 7, 8년 사이에 반토막 났는데, 그때 이제 난 과정에서 조선업계가 이제 석유, 뭐 시추, 뭐 채취 플랫폼을 만들자. 네. 네. 그래서 막 수주하고 뭐 만든다고 하고 그랬는데. 광고 기억나. 막 저기 막 바다에 막 둥둥 떠 있고. 아,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만들기가 저기 기술이 없는데 만든다고 했다가 막 고생 엄청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원유값이 떨어져가지고 아. 주문한 데서 미안한데 지금까지 준 돈은 됐고 나 이거 안 가져갈 거야. 아, 왜 셰일가스 캐는 게 훨씬 싸서 그런 건가? 아,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조금 살아난 게 뭐냐면 LNG 수송선,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을 지금 많이 수주했대요. 오. 예, 그 이제 셰일가스 같은 거 이제 뭐 실어 나누려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자, LNG 수송선은 뭘로 만들죠? 철이요. 철강. 네. 그 다음에 연료는 뭐 쓰죠? 기름이요. 벙커CU. 네. 거기다 뭘 실어 나누죠? 천연가스. 천연가스. 아. 그러니까 이게 철강제 비싸져야 되죠? 네. 벙커CU 떼지 말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사실은 이제 퇴출시켜야 되는 네. 에너지원이거든요. 얘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떤 업종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 이게 또 3중으로 때려 맞게 되는 거죠. 맞아. 지금 너무 어두운 내용인데. 왜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지만 그 정유 산업 엄청 커요. 우리나라 너무, 정제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냥 크게 해놨죠. 예.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뭐 전기회사도 워낙 유명하지만 비행기가 있잖아요. 대한항공이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인가에서 물동량 1, 2위인 항공사가 그래요. 화물량.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중국 화물 때문에 그 철강도 우리나라 유명하고. 근데 자동차는 좀 괜찮은 거고, 그죠? 그 해운 또 이제 장보고의 후손이라고 또 우리 해운회사 뭐 한번 휘청휘청 많이 했지만 해운회사도 많이 있고. 조선업도 우리 뭐 이순신 장군 또 얘기하면서 거북선 만든 또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업도 엄청 큰데 이거 좀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네. 에너지원을 바꾸면 많이 해결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석유나 천연가스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였으면 정말 이건 노답인데 네. 이게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LNG 수송선을 뭐 기술을 더 개발하고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취해야 될 전략은 아니다. 근데 또 막 리스크가 적은 분야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거는 그래도 좀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한 탄소세 이런 규제에서 좀 자유롭진 않겠지만 좀 영향은 좀 덜 적게 받는지. 받는지. 네, 현재 좀 약간 시간도 없고 아니 그다음에 충분히 얘기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또 이 보고서에 디테일이 없어. 아,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냥 제가 목록을 말씀드리면 좀 눈에 딱 띈 게 산업용 가스는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가지고 일본하고 막 신경전 벌였던 에칭가스, 뭐 불화수소 이런 것들은 네.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냥 뭐 쓰고 국산을 하는 게 좋겠다. 예, 금속 유리병 등 컨테이너, 그러니까 금속재나 유리로 된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뭐 담아놓는 그런 것들은 뭐 문제 없고, 네. 예, 금하고 은도 괜찮대요. 그리고 금은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네.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안전자산 뭐 이런 거서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나 방위산업도 문제 없고, 네. 전기기구는 문제 없다. 그 사실은 앞으로 많은 거 전기화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전기 쪽 뭐 괜찮고, 네. 뭐 의외로 무역회사 이런 데도 사실은 큰 문제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역회사. 트레이드, 컴퍼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철도가, 뭐, 에너지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KTX도 이렇게 선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괜찮고. 뭐 현대, 뭐 로템 이런 데 괜찮겠네. 뭐 네. 그렇죠. 네. 예. 가정용 내구재 이런 것도 괜찮고, 금융 분야는 딴 건 괜찮은데, 자산관리, 보험, 재보험 쪽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나옵니다.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니까 뭐 저기 그 금융회사나 저 IT 쪽이 조금 그래도 그냥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중공업 뭐 국가 기반 산업 이런 거는 조금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많이 70년대 막 일으켰던 그런 네. 석유, 정유, 뭐 중공업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지가 않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뭐 배터리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다시 이렇게 좀 재편이 돼야겠죠. 진짜 그린 뉴딜이 필요하네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거니까. 맞아요. 이게 알리안츠 이제 루도비치 스브란이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미래에는 기후 중립적인 경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전환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이제 기로에 선 거죠, 이제. 네. 지금 상태로 가면은 뭐, 조금은 더 가겠지만, 이제 엄청난 이제 큰 위기가 닥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돈은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네. 우리나라도 은행에 돈 많아요, 지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과감하게 그런 기후 중립적인 경제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바꿔내면 뭐 자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그렇지. 게 되는 네, 거고 네. 그걸 못하면 이제 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파리 기후 협약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안 지키죠. 잘 안 지킨다고 지금 문제 삼아서 계속 더 지키게끔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 피할 수 없는 거긴 한데, 미리 대비를 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은 미리 네. 대비도 아니고 이제 늦었지만 해보자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네. 팟빵 100캐시 이벤트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구독 취소 안 하고 계속 유지하시면은 저희 좀 충분히 그분 여기 안 들었을 것 같아. 이득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네, 처음에 그 얘기 내가 두 번째 녹음할 때 안 했나? 뭐 안 들어온 사람 자기도 손해다. 이제. 그래서 네, 오늘 정말 제가 앞부분에서 지금 녹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좀 재녹음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잘 해주셔가지고 김나연 선생님, 김지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방송에서 이제 정말 가십이 아닌 블룸버그의 얘기랑 그다음에 좀 더 충실한 얘기 이제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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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